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저랑 진짜 가치관이 맞는 작가님을 모셨거든요. 일단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재현이고 저는 현재 지금 미국 동부 커네리컷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 스쿨이라는 기숙학교가 있는데 보딩스쿨. 네, 주니어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보딩스쿨인데요. 거기서 패션 아카데미 말씀하셨지만은 열정 아카데미라는 것을 디렉팅을 하고 있고요. 교육공학이라는 것을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만으로 11살, 8살, 이제 2살 반 된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말을 또 들었을 때 왠지 또 영어가 유창할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미국으로 가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갔었고요. 캘리포니아.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네, 캘리포니아에서 학부까지 그냥 쭉 나왔고, 저는 이제 서부에서는 다 공립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UCLA를 갔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를 갔습니다. UCLA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 작가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요약을 해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진짜 전 세계를 무대로 둔 우리 아이들이 잘하기를 되게 바라고 있고, 또 이게 책도 쓰셨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만 잘하는 이제 아이는 AI로 대체된다 했을 때 또 그 안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 애들 판을 팍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미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에 좀 되게 좀 충격적인 프레이즈가 있었어요. 문구가 있었는데, 국영수만 이제 공부를 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다소 이렇게 날카로운 말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은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사실 국영수가 되게 중요하고 국영수 엄청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런 지나친 국영수에 팍 포커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국영수가 중요는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경우에 시켜서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거나 사회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의 관심 분야라든가 의도 없이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킨 것을 잘하는 건데, 솔직히 시킨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그러게요. 시킨 것 중에 잘하는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킨 거 잘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잘하잖아요. 그쵸. 네, GPT에 뭐를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곧바로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시키는 게 이제는 창의적인 거는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또 창의적인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미지 생성, 음악 생성, 뭐 소라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라에서도 짧은 영상까지도 생성을 해주니까. 이거 뭐 한 가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의 첫 뭐 5년, 그 다음에 10년 두뇌의 개발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23살 돼서 영어를 하셨다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되게 예외예요. 그리고 너무 잘하신 거세요. 근데 힘들었어요. 대부분 성인이 돼서는 뭘 영어 언어를 공부한다? 되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어릴 때 시키면 스폰지 같잖아요. 진짜 애들은 마법 같더라고요. 되게 더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근데 딱 골든 타임이 뭐 첫 5년, 그다음에 뭐 10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첫 20년을 사회가 만든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틀이 있어가지고 뭐 요 나이 때는 요걸 해야 되고, 요 나이 때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파넥스를 이때 해야 되고, 뭐 단어는 언제 이걸 해야 되고, 알파벳은 언제 해야 되고, 구구단은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이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기준이 좀 있잖아요. 사실 한국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거에 압박을 많이 받고 심하게 많이 받죠. 심하게. 그거를 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이 틀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아니면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틀, 부모가 만들어진 틀. 근데 성인이 되면은 뭐가 중요하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뭐 저도 책을 좀 읽었지만 결국은 지식을 꺼내는 것보다는 어떤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뭐 생각이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워크숍을 학부모 워크숍을 하고 왔는데 제일 중요시 여긴 게 창의성이었어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 이미 뭐 정해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첫 20년을
거기 속 안에 집어넣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거기서 꺼집어내려고 해요. 왜냐면은 outside the box thinking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outside the box thinking이 있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유니크한 스토리가 있어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인플루언서가 된다던가 뭔가 자기만의 뭐 것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0년 동안 꺼집어냈던 걸 꺼집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것인데 네.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래서 국영수가 어떻게 보면 이 틀인 거죠. 아. 그래서 그 안에 시키는 것을 정말 잘해요. 시키는 것은 누구보다 잘해요. 한국 사람도 시키는 공부 진짜 열심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아이폰이 처음에 나오고 삼성전자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능 뭐 이런 거 기능 같은 거는 훨씬 더 앞서 있어. 뭐 애플의 1, 2년도 앞서 있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실력은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시키는 것, 있는 것을 더 잘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들고, 더 빨리게 만드는 것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없는 것을 뭔가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앱스토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말 큰 그 아이폰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앱스토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거죠. 아, 결국 한국은 이제 뭐 시키는 거라든지 앨리스 네. 이런 것들은 잘 되지만 0 to 1 네, 0 to 없는 1. 거를 만드는 거는 진짜 그쵸. 저 스스로도 사실 많이 느껴요. 사실. 네. 1부터 99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0부터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실 테니까 네. 미국 주식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계 시총 주식 아마 오늘 기준으로 12위 안에 10곳이 미국 기업이죠. 기업이에요. 아. 네. 그게 대부분 보면 다 0 to 1을 한 곳들이에요. 뭐 테슬라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렇죠.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을 보면 엔비디아도 나름 그런 AI 반도체에서는 그런 편이고, 네. 네, 그거를 지금 한국이 제일 필요한데 0부터 1까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몇 마디 한 걸로 한국 그 몇몇 기업에 샘성이 또 이렇게 또 막 그렇죠. 삼성과 뭐 SK 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죠. 몇 조가 막 움직이는 말을 하는 건 결국엔 미국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걸 대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삼성 이건데 네. 제가 볼 때 본질은 그렇죠. 네. 그거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 think out of box. 네. 그 박스 밖에서 생각을 해야만 결국은 미래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네. 실력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이 게임 체인저 이렇게 뭔가 변화를 만드는 그런 학교들도 또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네. 그런 학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을 건데 지금 now 네. 가장 그 학교에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ability다, 능력이다. 네. 어떤 트렌디하다고 판단하는 능력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영어로 그 그릿이라고 생각을 해요. Grit. 네. G-R-I-T. Grit. 네, 그릿.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기하고도 연결되네요. 진짜 용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포기 안 하는 거, 네,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창의성도 들어가 있어요. 이 한 문제를 부딪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이거를 다른 시점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으로 해결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재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연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게임에서는 해요. 학생들이. 아이들 게임으로서는 그릇이 엄청나죠. 그렇죠. 팀전을 하는데 지면은 전략을 다시 짜고 다르게 도전을 하고 이러죠. 진짜 열심히 하죠. 네. 근데 그게 교육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릿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이 실패를 얹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실패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고, 우리 아이가 딴 애는 답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답을 못 해요. 그러면 자신감, 뭐 자존감 이런 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놀이터에서 관찰해도 그런 게 보여요. 놀이터 보면은 아이들이 에서 싸우잖아요. 네. 부모가 먼저 나서요. 맞아요. 네. 미국에서 저는 많은 경우에, 뭐 다는 아니지만 네. 대부분 경우에는 아이들이 먼저 해결하게 놔두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부모가 딱 답을 솔루션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도와줘요. 그거부터가 되게 달라요. 뭐 저도 너무 공감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이제 입시, 네. 한국 입시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점수가 낮거나 그 해 이제 내가 입시에서 떨어지고 하면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왠지 loser이라는 네. 이게 뭔가 우리 주홍 글씨 스칼렛 레터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본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막 선행시키고 맞아요. 얘가 부족할 것 같은 미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자체도 시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서 뭐 실수하면 맞아요. 뭐 내가 뭔가 루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수업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보딩스쿨에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거의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옵니다. 거의 뭐 토플 기준을 봐도 만점. 한국은 또 그런 친구도 네, 있습니다. 영어 거의 최고의 스펙. 그 S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최고 상위 1% 안에 드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 애들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네. 근데 이 주제가 준비할 수 있는 주제면 너무 완벽하게 제일 잘해요. 잘 준비하니까. 네, 준비 정말 잘해요. 근데 대화가 이제 토론식 수업이 많으니까 그 토론식 수업을 하다가 주제가 엉뚱한 데로 뛰잖아요. 그렇죠. 입이 쭉 지퍼를 달아요. 그때부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준비하는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하지 못한 거 나왔을 때가, 네, 그때서는 차라리 학생들이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 차라리 뭐를 시키세요. 네, 그치. 차라리 문제를 풀든 뭘 하든 과업을 테스트를 달라. 이거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가르쳐 주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제주도에서 유학 오고 이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제일 잘하는 애들. 영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좋습니다. 이 영어 교육 이야기는 조금 이따 그러면 또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그릿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이게 사실 이게 잘하는 애들도 또 있을 거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또 책에도 보면 또 엄청나게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아마 이거 영상을 보면서 걔들이야 원래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들이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고 훌륭한 애인데 우리 집은 너무 평범하다. 좀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 집도 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시작하는 애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한국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할까요? 뭐부터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작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많은 대화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으세요. 네네, 타이프를 하는데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그냥 질문 답, 그러니까 yes, no 답이 나오는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런 대화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부모도 또 관심이 많으셔야 되고, 결국은 다시 이제 부모의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부모의 정보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죠. 부모의 정보력과 뭐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이 뭐 입시의 최고다라는 말이 있죠. 한때 정말 핫했던 이야기잖아요. 네. 그죠? 이제 부모의 무관심은 완전 이제 미래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부모 관심 가져야 됩니다. 네, 부모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일단 대화, 그리고 많이 바깥에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이 지점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고 감기 걸린다고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때 한국 때 잠깐 있었어요. 10개월 있었어요. 1월 달에 해운대 바닷가를 갔는데 유일하게 물에 들어가는 애들이 제 첫째와 둘째가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막 모든 분들이 저를 붙잡고 아이 감기 걸린다고 왜 저기서 저걸 하고 있냐, 뭐 바다에서 지금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정신 나가지 않았냐, 약간 그런 눈빛으로 무책임한 부모라는 그 표현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걱정이 좀 많으셨나 보네, 그분들이. 네, 되게 추웠을 때였으니까. 근데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체험해봐야지 진짜 기후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한계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면역력도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 아들 셋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프질 않아요. 진짜 막 그렇겠다, 그죠? 네. 아직은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저희 가족이 아무도 안 걸렸어요. 와, 아직 한 번도. 복권 라도 사야 네, 한국, 미국 그렇게 중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도, 네, 미국이 큰 난리가 났었는데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거의 아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기 같은 것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몇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아이가 감기 걸리거나 열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병원 가죠.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미국은 바로 못 가요.
일단은 너무 비싸요. 미국은 저도 경험을 네. 들어봤는데 네. 비싸고 느리고 뭐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어떻게 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 솔루션을 그냥 병원에 이렇게 보내면서 떠맡기는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좀 아이가 좀 아파도 뭐 열을 내면서 뻘뻘 내서라도 뭐 집 안에서 해결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메디컬 시스템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복합적이긴 한데 어쨌든 네. 미국은 보면 이제 뭐라고 하나 그 run its course 그냥 쭉 맞아요. 가도록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요.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프게 그냥 놔두라. 그리고 그래야 면역력도 키우고 또 바깥에 나가야 그런 걸 면역력도 키우고 이러는데 네, 일단은 그것도 보면은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해줄 수 있는 걸 물어보셨잖아요. 이거는 네. 돈이 많이 필요한 거고 뭐 유학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냥 일상에서 내가 집안에서 우리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일단은 많이 데리고 나가시고 또 유명지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뒷산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뒷산에서 흡하게 해도 아이들 행복해하고 그쵸. 거기서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죠,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어차피 미래를 본다면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세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까. 상태가 좋지 않죠. 네, 네. 지구가 아파하고 있으니까. 근데 뭔가 자기가 애착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환경 변하는 것을 체감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진짜 사라지고 있네. 곤충들도 없어지고 있네. 이런 거를 느낄 때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도 심어주기도 하면서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직접 체감하게 하려면은 많이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경험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되게 이게 좀 좋은 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모아서 꼭 해외를 나가야 된다 이런 네. 것이 아니라 맞아요. 뒷산이라도 좋다라는 게 좋고 일단 한국은 제가 볼 때 일단은 좀 애가 좀 나이가 좀만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공부를 네. 주구장창 시키는 게 좀 사실은 강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 거보다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다 보면 네. 그거를 나중에 책에서 발견하면 오히려 애들이 더 공부하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육인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예시에 미국 아이비리그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비리그 그런 명문 대학교에 가면은 네. 주로 보면은 다 공부만 해서 온 애들은 없어요. 다 운동도 하죠, 악기도 다루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을 일주일에 한 10시간도 넘게 운동을 참여해요. 팀 스포츠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선수 된다는 목적이 아니고 미국에도 어차피 대능 같은 건 없으니까 그 선수 된다는 목적도 아니고 그걸로 대학교 간다는 목적도 아닌데 자기가 정말 참여하고 이걸 통해서 팀워크도 배우고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뭐 봉사활동, 뭐 인턴십, 뭐 알바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이게 대학교 가기 위한 스펙이 쌓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게 배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뭔가 기여한다는 것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키우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에 딱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하버드 가는 이유가 솔직히 앞에 교수님이 물론 노벨상도 받고 뭐 교과서를 쓰신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훌륭하신 분이 있겠지만, 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수업을 듣나, 뭐 서울대에서 뭐 듣나, 뭐 시립대에서 듣나 차이점은 없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앉았나가 되게 달라요. 근데 그 친구들. 근데 이게 개인전을 해서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있고 여기는 그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막 팀 스포츠도 같이 하고 뭐 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기여를 했던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 대학교에 딱 들어왔을 때 대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애들이 정말 미래에 뭘 할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혼자도 혼자지만 이게 소통하면서 이제 협력하고 맞아요.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뭐 SAT만으로는 만점 받아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갈수록 좀 골고루 좀 그런 영향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이 홍콩 TV에 또 구독자분들 또 영어를 또 중점적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아서 그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하니까 영어 교육이 그냥 중요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국에서 그러면 영어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게 우선시가 좀 돼야 될까? 이게 원어민 같은 영어를 다 추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에 영어랑 코딩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같은 캐리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영어를 툴로 사용해야 돼요. 내가 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 많은 리포트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글로벌한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보고서도 좀 보고 이러기에는 영어가 아무래도 한국어로 검색하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 몇 점이 엔드골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 경우가 이제 영어 네, 입시를 위해서 아니면 뭐 어느 점수 몇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영어 공부지. 진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나는 글로벌로 나가겠다 하는 건 없어요. 그 BTS에서 RM이 영어 어떻게 배웠는지 혹시 아세요? Friends잖아요. Friends. Yeah. 네. 그러면서 그냥 그 막 그렇게 막 말씀하신 막 게로 그런 스타일로도 막 하고 뉴욕 스타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결국에는 사용해서 이제 맞아요. 세계 진짜 최고 그룹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는 툴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제 어떤 본인의 핵심 core content, 컨텐츠가 있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 툴을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용도인 거지. 이제 영어 자체를 원어민처럼 올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수업에서 영어 제일 만점 받은 애들이 와서 입을 못 열잖아요. 영어는 잘하는데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다. 말을 못해요. 근데 제 수업 중에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글로벌하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뭐 북미, 남미, 유럽 대륙에서 곳곳에서 학생들이 와요. 영어 발음 되게 안 좋아요. 저도 못 알아듣는 영어 발음 있는 애, 뭐 인도, 아프리카 지역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액센트도 있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되게 끌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용이 또 크리에이티브하군요. 네.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맞다고 반대 의견 하는 학생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재밌다. 네. 자기 생각과 마인드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야. 그렇다 보면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추천서도 더 잘 써주세요. 그런. 미국 입시의 추천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레퍼런스 진짜 더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유니크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밸리디티가 있으면 진짜 추천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는 막 정확한 영어 막 이런 거 뭐 S 붙이고 이런 거보다는 안에 어떤 내용을 이제 내가 전달할 것인가, 혹은 이 안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나도 좀 이제 비판도 해보고 이런 게 되게 더 중요하겠네요.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나만의 스토리, 나는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도 들어가 있죠. 나는 이 세상에 누구며 어떤 생각을 하고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지하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말씀. 진짜 저도 지금 인터뷰지만 완전 몰입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안 작가님하고 정말 우리 현장에서 진짜 뜨겁게 막 이렇게 패션, 열정 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한국은 사실 우리 얘기했지만 인구도 줄고 있고 이 생산성이 저는 지금 좀 잃고 있는, going down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작가님이 강조한 내용을 정말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시고 애들 데리고 많이 좀 돌아다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우리 안 작가님의 책은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AI로 대체됩니다.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하면서 다음에 또 이게 미국 왔다 갔다 하시지만 또 시간 되면 저도 캐나다 미국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도 한번 다시 만나보고 미국 가면 또 한번 뵙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저도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싸. 어차피 서부 하시니까 전 동부거든요. 혹시 학생들 동부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갑자기 지금. 동부는 정말 또 달라요, 세상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공TV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계속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 작가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